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과도하게 겁먹었던 우리 증시가 무색하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달러 가치가 좀 신용등급 강등 여파 때문에 하락하면서 환율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간밤 뉴욕 증시의 여파에 따라서 오늘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0.2%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5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켰는데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 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는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주들 대부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4%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LG엔솔과 더불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대 최저가를 다시 경신했는데 미국의 IRA 조기 폐지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 신차를 공개하기에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간밤 테슬라나 루시드가 좀 하락한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어제부터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가 열렸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맡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만을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GPU GB300 제품을 3분기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반도체 관련주들과 AI 소프트웨어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8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주들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독일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당분간 금지하도록 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최고 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률 1위에는 지역화폐 관련주들 있죠. 역시나 정책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상승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AI 관련 호재 뒤에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의 수주 소식 계속해서 좋은 실적까지도 기대를 보여주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전력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간밤 2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휴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좋은 K뷰티,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률 상위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한미 관세 2차 실무 협의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큰 수확이 없었는데 과연 이번에 2차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전문가님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빨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상승한다고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네. 엄청 좋아 보이죠, 지수가. 상승 종목도 많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수 2,300개 중에서 5% 넘는 상승 종목은 30개도 안 된다. 즉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동향을 보면 알겠지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하락 종목이 나오는 이유들은 거의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지금 상승 종목이 많은 이유는 파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사줘서 상승 종목이 많다? 이게 아닌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즉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여기에 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투심이 완화돼서 지수가 상승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는 물량이 없다. 파는 물량이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파는 물량이 오. 없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그냥 유지되는 것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약간 좀 비시비시하다. 이런 상황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자, 아나운서님 지금 시장이 네. 뭔가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선물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많지가 않고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심이 이렇다 할 정도로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늘 가던 애들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바이러스 관련주,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겠죠. 니파 바이러스. 네, 장 초반에 오늘 수준택 역시 오늘 8%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또 이탈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테마는 매번 순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 여기서 인공호흡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메가이시 S가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문가님이 이럴 때 진단키트 다음으로 인공호흡기 관련주 오른다고 어제 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산이 계속 되면은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펀드 하나 드는 것보다 1년에 코로나 테마주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젠텍 이런 종목들 사서 1년에 한 방에 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은요. 그렇죠? 참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게 시장에서 좋은 거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이 부분에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테마가 어디로 순환이 되겠습니까? 의약품 쪽으로 갑니다. 즉 감기약 하는 거죠. 네. 이 감기약 관련주들, 이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리고 오늘도 정치 테마죠. 약간 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해가지고 평화홀딩스가 오늘 갭상승하다가 또 이탈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포바이포가 끝까지 좀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탈 중이고요. 삼육물산이 상한가. 네, 그리고 오늘 삼육물산이 또 상한가 갔죠. 오. 자, 여러분들 삼육물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뿅. 어우. 야, 이 종목은 솔직히 네. 일주일 전에 이건 들어가더니 금방 올라가겠구나. 또 어느 순간에 TV투원에 지나가면은 네. 약간 좀 이런 종목이에요. 사실 초등학생들도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삼육물산이 예전에 저 바닥기 보이시죠? 차트 보시면 바닥기 보이시죠? 네. 저런 상황에서 전체 테마주로 정체주로 올라간 겁니다. 플라스틱 쪽으로 해가지고 삼육물산이 역대 최고로 저렇게 올라간 거고 저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둘 다 정상이 아니다. 둘 다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정상이 더 아니하는 거죠. 네. 거의 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정치 테마주 수급들이 좀 빠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한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번 늘 가던 정치 테마주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매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조금 이거 상승할 것 같은데 하면 늘 가던 정체주나 이윤 종목들은 사겠죠.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셋업 목록에서 제일 많이 수급이 들어간 정치 테마주 쪽에 있는 돈들을 우리가 뺏어 와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반도체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세를 올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정치 테마주 수급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 더 빠져야 합니다. 더 빠져야 된다. 네, 아직도 환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네. 사실 여러분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저 우리 와이프가 말이에요. 신혼 때 음. 로망이 하는 게 있었어요. 로망. 남들 다 가는 하와이. 네. 오빠 나도 하와이 가고 싶어요.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런 것보다 태국 푸켓이나 갑시다. 전문가님 환율 얘기 나올 때마다 신혼여행을 떠올리시는데. 푸켓이나 갑시다. 그래서 푸켓이나 갑시다 해가지고 푸켓으로 갔어요. 네. 푸켓으로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와. 근데 푸켓에서 제가 돈 쓴 게 한 4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와우. 근데 하와이에 그때
신혼여행 갔던 제 친구네 부부가 가서 쓰고 온 돈이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었는데. 와, 네. 즉 그때는 또 환율이 1,200원 중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하와이 가면은 일주일에 2천만 원 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가겠네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혼여행 하와이 가고 싶어하는 신부들은 많은데 신랑분들은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야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네. 지금 환율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지만 이 환율이 더 이상 앞으로 올라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 부분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반도체, 자동차 부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또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을 시장에 안전자산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또 추후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금값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래 앞으로 떨어지는 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인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렇죠. 반도체 2차 전지 다 빠지고 있잖아. 자동차도 빠지고 있잖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중국한테 먹힌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먹힌 거야? 아니지. 먹힌 게 아니지. 지금 시장이 비정상인 거지. 산진건설이 3,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간 게 비정상이고 오리엔탈 전공이 800원에서 1만 원까지 넘어간 게 그게 비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정부가 없었잖아요. 정부가 없었고 협상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인들 대선 후보에 나가는 사람들이 30명 넘게 그동안 시장의 테마 수급들을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이 관세 부분하고 이 높은 환율로 인해 가지고 빠진 수급들이 또 어디 갔겠습니까? 그냥 정치 테마주 갔다는 거예요. 네. 원점은. 그러면 정치 테마주에 있는 몇십조 원을 빼와야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뱅킹으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자, 안 원사님.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환율이 안 원사님 나하고 방송한 지 한 3년 됐죠? 3년 이제 넘어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이 들어오실 때가 네. 환율이 그때도 1,300원 밑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환율 높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방송상에서도 계속 높다고 얘기했어요. 네. 왜? 환율이 1,200원 부분이 초반이었거든요. 네. 사실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OEM 해오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OEM을 왜 해옵니까? 소매, 도매가 더 가격이 납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근데 환율이 높으면 또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또 달러로 이렇게 받잖아요. 네.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한국의 GDP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뭐 정치 테마 중에서 수급이 빠져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빠진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정부가 없었고 관세 리스크 우리는 두 가지를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높은 환율이 탄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환율을 올렸던 이슈들, 일단은 국내 정치적인 이슈,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부분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가량 이어져 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또 관세, 중국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제 조금은 긴장감이 완화되는 듯 싶긴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높게 치솟았던 환율인데 그나마 조금씩 떨어져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제가 처음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만났던 게 3년 전인데 그 당시 1,300원 초반이었는데도 환율 높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1,390원대에서 움직이는 게 환율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직도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높은 환율 계속해서 더 떨어져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기술주들이 조금 더 주가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대통령의 부재 그리고 대선 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었는데 사실은 실체도 없는 기업들, 실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업들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으로 쏠렸던 수급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기술주들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 우리는 대선을 전후로 해서 그 시기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은 이제 6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관세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가운데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어줘야 환율도 더 안정적으로 떨어져 줄 수가 있겠고 우리 기술주들도 더 기지개를 펼 수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 살짝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미국 증시가 올리는 방법은 상호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 지금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어디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그렇죠. 네. 애플 하나만 움직여도 나스닥의 전체적인 투심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엔비디아만 움직여도 전체적인 투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좀 기지개를 피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왜? 중국의 반도체 칩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H800이라는 모델을 지금 중국이 수출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중국은 또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디시크하고 똑같은 GPU를 개발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H800 모델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또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에서. 그러니까 네. 즉 엔비디아 및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는데 살아날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많지만 하락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엔비디아가 어디가 중요한 고점이냐? 이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아마존이 어디서 물건을 받습니까? 엔비디아요. 그렇지. 네. 근데 엔비디아는 또 어디에서 물건을 받습니까? SK하이닉스나 TSMC. TSMC. 그렇지. TSMC예요. 네. 그리고 이 TSMC에 누가 물건을 줍니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주죠.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매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어디만 좀 규제가 완화가 되면 된다? 대만이 하는 거죠. 왜? 대만 쪽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살 수가 있고 엔비디아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은 잠시 엔비디아한테 기대감은 반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멀리 보면은 중국과의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매출 반영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투심이 나오려면은 반도체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대만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드렸는데 딱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국의 수요가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이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만 부분이 관세 완화가 확정적 요소가 나오면은 중국의 반사 이익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0.3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이 이번 2달 내에 최근에 클린정 공정률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건조가 갭상승을 했지만은 거기에 삼성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시면은 그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소독면, 감독면이라고 해서 흰색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반도체 만들 때 그거를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의 클린룸. 그 클린룸을 독일에서 삼성이 2조 원 이상 샀다는 거는 앞으로 HBM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클린룸을 통해 가지고 공장을 통해서 또 HBM을 제조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칠판 한번 보여주셔도 될까요? 네. 선생님? 자, 칠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HBM 부분은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렇죠? 네.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AI 기술은 어디가 1등이죠? 지금? 삼성이에요. 삼성. 자, AI는 삼성이 1등이고 삼성이 1등이고 HBM은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네. 그쵸,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도 인정합니다. 그쵸? AI는 삼성 1등이고 근데 글씨 제대로 못 쓰네요. 우리 지훈 아나운서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쓸게요. 네. 자, AI는 삼성 1등이고 HBM은 하이닉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모델이 뭐가 나왔죠? 블랙웨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온 모델이 또 뭐죠? 로빈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로빈 다음에도 계속 GPU는 발달돼서 나오죠. 시대가 계속 바뀌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의 HBM4 모델까지는 어느 정도 로빈까지는 적용이 될 겁니다. 로빈까지는. 근데 이 AI 신기술의 생태계가 계속 AI에 뭐가 들어갑니까?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데이터 처리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추후 GPU가 발달이 된다고 하면 GPU의 발전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M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제공하고는 있지만 추후 엔비디아가 앞으로 나올 모델들은 삼성의 HBM 만들면 그 모델이 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이 기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추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삼성의 HBM 모델에 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냐? 삼성이 지금 주가가 저 모양인데 내가 지금 삼성의 주가로 얘기하는 겁니까? 삼성의 주가로 얘기하는 거 보여요? 아니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추후 기대감 반영으로 어차피 올라갈 건데 주가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빈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델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안에 삼성의 HBM 모델이 더 AI 기술 생태계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의 HBM 즉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4나노 미리, 4나노하고 1나노 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HBM에 조그만 칩을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HBM4 모델로는 더 기술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퀄 테스트가 못해도 4월 이제 한 6월 달에서 7월 달 안에 나온다고 하면은 2분기 좀 지나고 나서는 삼성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그때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갈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에서 엔비디아 측으로 계속해서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품은 HBM3 제품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HBM3 12단, 16단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HBM3 시리즈를 납품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차세대 엔비디아의 GPU 제품에 들어갈 제품은 HBM은 HBM4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차세대 HBM4 제품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빠르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 오히려 차세대 GPU로 넘어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이 약간 부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내로 아무래도 퀄 테스트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HBM 반도체 그리고 뭐 엔비디아 관련한 연관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또 뭐가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삼성의 HBM을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 관련 키워드가 뭐다? 덤핑이라는 겁니다. 덤핑. 그리고 이 덤핑에 따라서 이 HBM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HBM 하나 엔비디아한테 10,000원에 팔 때 삼성은 우리 거 한꺼번에 물건을 50개 받으면은 7,000원에 줄게요. 이게 덤핑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 없으면 장사 못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더 공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부분에 컷 테스트 되면은 엔비디아한테 덤핑으로 거래를 할 것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반도체 수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또 메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더 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HBM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싸게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물꼬가 트이기만 한다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일단은 눈앞에 닥친 것은 관세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있을 한미 2차 실무 협상을 통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품목별 관세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와 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전문가님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부진해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IRA 관련해서 보조금 폐지된다. 아직까지도 이 우려가 굉장히 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팔을 되게 웃긴 걷어오죠. 게 IRA 누가 폐지한대요? 아니 누가 폐지한답니까?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건 기사들만 많지 폐지를 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폐지된 게 없는데 우리 이 기자분 뭐 우리 PD님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근데 다 얘기했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상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IIA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쓴 IIA 폐지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상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부부가 사형 전쟁 많이 보셨습니까?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 부부 클리닉 많이 보셨어요? 네, 저 굉장히 애청자였습니다. 저도 애청자였어요. 그래요? 네. 거기 보시면 우리 친구 선생님께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IRA 작년부터 계속 폐지 기자 뭐 우리나라 이 언론분들 그렇게 쓰셨는데 네. 이 상식이 있는 겁니까? IRA가 폐지가 됐나요? 폐지 안 됐어요. 안 됐다. 그래서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공매도 세력도 하고 뭐 증권사도 하고 합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사 나오면 나오겠지. 그 네.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만 얘기하면은요. 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들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x4가 몇백 프로 올라간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다 비정상인 거예요. 네, 다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 그리고 왜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수급이 꼬였는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뭐하러 투자하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도 투자하지만 이거는 어디 가지나 제일 단순한 생각이에요. 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도 없었고요. 관세 리스크도 이 증시시장에서 계속 먹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만 올라갔습니다. 네, 유독 되게 힘들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에 보장을 받는 종목들이 외면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x4 뭐 신기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상지건설이나 오리엔탈 종목이나 이런 평화홀딩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8일이었어요. 네. 18일. 18일이었는데 네. 18일 날 이 A하고 B, A하고 B가 18일 날 1차 하원 의원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1차 하원 의원이. 그리고 18일 날 또 1차 중국 IRA에 대해서 가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면은 IRA 폐지에 대해서 부결이 나왔어요. 부결이 나왔어요. 자,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에 대해서 부결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왜 부결이 됐는데 왜 오늘장에 2차 전지 뭐 태양광 이런 기업들 IRA 보조금 폐지 우려 이러면서 왜 빠지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기사라는 거는 읽는 내용 사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못 올린 건가? 내가 이 통신망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잘못 올린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 점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아까 그 영문 기사요. 이거요, 전문가님. 자, 전문가님 영어 실력을 뽐낼 시간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빨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빨이 아프시다. 자, 자,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프레지던트, 네. 도널드, 트럼프, 스위트텍스, 스위핑 텍스. 스위트텍스 상호 관세하는 겁니다. 네. 전면적인 겁니다. 어쨌든 관세. 전면적인 관세입니다. 법안이 갑자기 영어 교실이 됐어요. fail, 전면적인 계산에서 빼름이. failed. 페일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failed. 중요해요. 부결됐습니다. 전면적인 관세가 부결이 된 거예요. 네. 부결이. 네. 자,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의 스웨덴의 테스비 네. 벨러디. 즉 뭐냐? 상호 관세하는 부분이 부결이 됐다. 지금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부결이 됐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된 거예요. 근데 부결. 우리나라 기자분들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결됐다는데.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알아봤나?
내가 잘못 알아봤나? 진짜 실제 기사예요, 이거 이거 전문가님이. 실제 기사. 그래서 내가 오늘 또다시 알아봤다니까요. 조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 단 한 군데도 기사 쓴 분도 한 명도 없어요, 기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다루고 있어요? 왜 안 올립니까, 우리 기자분들? 참, 나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그 기사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결도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IIA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POEC가 뭐냐면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 4개 국가에서 생산된 이 전기차 부품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절대 보조금을 안 준다는 부분. 그 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1차로. 1차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기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한 호재인데요. 네. 소식이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손이 떨려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뭐 부결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면 일부 기사가 뜨긴 합니다만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뭐 뜨기도 뜨겠죠. 뭐 부결 가결. 제목은 처음에 2차 전지 IIA 폐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써놓고서 마지막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목은 그렇게 쓰고 기사 내용 맨 끝에는 그렇게 안 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사 제목만 보지 기사 내용을 속절히 보지는 않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존 하우스라는 공화당의 강경파예요. 강경파가 뭐겠냐? 트럼프의 친 정치인이죠. 그렇죠? 친 트럼프.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축소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에 저번 주 금요일날 이 법안에 메디케어 부분하고 IIA 부분으로 폐지를 하자. 그렇게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법안이 부결이 됐으니까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IRA 좀 더 늦게 폐지하고 메디케어 축소하지 말자. 이렇게 그쵸. 붙여서 다시 올리자. 그렇죠. 네. 하원 의원들 반대한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AMPC나 소비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1년 후 폐지가 아니고 더 길게 연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공화당 강경파 애들이 온건파 애들한테.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온건파 애들 입장에서는 단장 폐지가 아니고 33년도에서 32년, 28년 순차적으로 축소하자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IRA를.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는 형 중에서 선배 중에서 그분이 미국에서 전기차 부분 GM을 다니고 있어요. 하필 내가 아니 형님 테슬라 다녀야지 왜 GM 다닙니까? 나 네가 왔었으면 넌 여기 취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정보를 빨아먹으려고 네. 한번 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도야. 올해 바이든 시대 때는 IIA가 2032년까지야. 그러니까 즉 26년부터 보조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가 갔다고 하면은 2027년도에는 90달러가 가는 거고 2028년도에는 80달러. 즉 2032년에서 33년까지는 이 보조금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도 뭐 22년도, 23년도에 폐지하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법안이 33년부터 28년까지 하고 하면은 그냥 1년 더 단축됐던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33년까지 보조금이 축소된다고 해도 28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금 금액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재입니까? 이게 무슨 악재예요? 뭐 단장 이번에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무슨 악재예요?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공화당 2차 법안, 2차에서 이제 강경파들이 2차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33년에서 28년으로 축소 방식 한다고 하고 네. 2차 중국 IIA 입법에 대해서 가결 예정. 근데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제가 한 소리 좀 할게요. 28년도에 네. 축소 방식을 왜 폐지하고 얘기합니까? 폐지가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이런 기사 제목 써도 돼. 이런 기사 제목 써도 되는데 왜 저번 주 금요일날 가결된 부분은 안 써주냐고요? 왜 안 써주니까?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축소 방식으로 나온 기사 내용을 폐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 주 금요일날 왜 가결 부분은 기사에 왜 안 써주는 겁니까? 아, 참 특이하네요. 그런 기사 내용을 쓴 곳이 경제방송도 다 하고 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중국 IIA 입법 가결 예정.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중국 IIA 검색해 보세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여러분들. 중국의 가결 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가결이라는 이 메시지만 나왔어도 오늘 2차 전지 이렇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거래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이 현상이 붙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 IIA 폐지 1차 중국 법안은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IIA는 하원에서 2차 통과 시 또 상원에게 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사형과 전쟁, 부부 클리닉. 옛날 그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신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중간에 다 법안이 다 또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원에서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원으로 가야 돼요. IIA는 중국은 하원은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상원 쪽으로 가야 합니다. 어허. 이제는 상원 쪽으로 가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1번은 자 A, B는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 쪽으로만 가기만 하면은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지는 게 오히려 좋다도 아니고요. 어차피 빠져도 신경이 안 됩니다. 걱정될 게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저점은 빠졌지만 빠져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지금 6월 이후에 정치 테마주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6월 이후에 2차 전지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뜨는 게 있으면 지는 게 있으면 또 뜨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 IIA 폐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좀 많이 속상하고 많이 서글픈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근거에 한 명도 안 써준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실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중국의 공급망은 다 어디 거다? 미국에 있는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영역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테마주도 뭐 이런 대선 기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기자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기자분들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비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디님 한마디 하시라고 허락해 네, 주셨습니다. 한마디 좀 더 할게요. 네, 하세요. 내가 미국 뉴스에서 네.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 퍼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어허. 복사 붙이기에서 퍼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복사 붙이기에서 퍼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기자분들이 하루에 기사 쓰는 게 70개, 80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별풍선 받으려고 구독자도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시청자들한테는 아니면 말고 형식의 기사를 쓰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는 다 참았습니다. 근데 주식 전문가인 저도 이 외국 사이트 가서 기사들을 다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언론은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퍼온 거예요.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스웨덴 텍스빌 필드 전문적인 관세를 부결을 했다. 왜 이거는 안 나오냐 이겁니다. 이것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반등이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텐데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인분들 무슨 생각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 하원에서 한 가지 법안은 부결이 됐고 한 가지 법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한 가지 법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기 폐지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공화당에서 5명의 의원들이 더 많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미 부결이 됐고 물론 부결이 됐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IRA 폐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액션은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법안보다 조금 더 완화된 법안으로 올려야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기존에 올라간 법안조차도 IRA를 당장 폐지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폐지를 하는데 그 폐지하기까지 단계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이 내용마저도 반대가 심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완화가 된다면 사실 IRA 보조금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빠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 바로 이 생산 세액 공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에 미국이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들은 해주지 말자라고 한 부분, 그 법안이 이번에 가결이 됐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견제하자라는 움직임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결이 된 중국의 IRA 견제 법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결된 이번에 IRA 폐지 법안 두 가지 법안 모두 살펴봤을 때 둘 다 이 소식들은 우리 2차 전지주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인데 왜 반대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IRA 조기 폐지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기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신다면 지금 2차 전지주들 이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IRA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고 반대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통과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기업들 수혜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RA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여러분들께 드려봤는데 자, 뭐 이 부분 저희가 이 전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전문가님.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공화당에서 2차 법안을 IRA를 또 내긴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26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니면 토요일쯤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26일 전까지 2차도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IRA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켜볼 거예요, 기자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중국 부분에 대해서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 명도 기사 또 안 썼잖아요. 그렇죠? 중국 보조금이 딱 한 명 있네요. 네.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는지 IRA 폐지 때문에 2차 전지 빠지고 있다. 뭐 그런 기사만 쓰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 IRA 부분이 금지된 게 가결이 된 게 기사도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참나 우리 기자분들 매군노도 아니고 말이야.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하고 삼성 HDI 쪽에 중국이 쓰는 이 공급망 중국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들은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LG 엔소하고 삼성 HDI하고 SK온하고 같이 붙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붙어 먹어요. 같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협력.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빠져도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LG엔솔이 신저가요. 신저가. 역사상 최저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역사적이 아니고 네. 정말 진짜 최고의 신저가가 됐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또 저를 처음 본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전문가 무슨 2차 전지 공매도 하고 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떳떳하거든요.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를 금강원에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떳떳하니까. 네. 근데 반대요. 내가 이 부분을 더 파고들면은 우리 기자분들이 더 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그동안 하락이 됐던 이유는 물론 IRA 때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이 정치 대선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환율, 관세, 이 IRA 이 네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캐즘이 안 돼서요? 캐즘이 자꾸 적어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기차 판매 많이 됐어요. 현대차 판매 많이 됐어도 차트 저 모양이잖아요.
왜 그거는 얘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뭐든지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조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리더 한 명이 분위기 망치면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차 전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 있다고 해요? IIA 폐지됐나요? 뭐 환율이 떨어졌나요? 뭐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종목들이 문제 있다는 것보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빠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최대 비중을 두어서 빠진 명분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정치 리스크고요. 정치 리스크가 즉 뭐냐? 이 정치 리스크 쪽으로 수급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 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IIA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못해도 하나가 먼저 완화가 되는 게 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좀 지나고 거기서 차익이 나오는 수급들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 IRA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일단 중국하고 IRA 2차 법안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IRA는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2차 전지주들을 억눌렀던 좀 커다란 조건들이 있었다면 1차적으로는 저희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대선이 일단은 지나가 봐야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쏠렸던 수급들이 2차 전지주로 돌아올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조기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일단은 1차적으로 1차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은 하원의 예산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중국이 이미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회적으로 CATL 같은 기업들이 GM과 함께 합작 법인을 만들므로써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수까지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한 것이고 이번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을 견제하는 이 IRA 수정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시해 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 비록 지금은 좀 힘든 시기 보내고 있지만 충분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야, 네 종목 떨어진다고 정치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테마주하고 재건주, 신규 상장주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뭐겠습니까? 대선이 끝나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갈 것이니까 오늘 너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역사적 신저가 지금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해줄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대외적인 이슈들도 좀 해결이 되고 악재들 해결이 되다 보면은 2차 전지주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호재들이 느리게라도나마 조금씩 주가 끌어올려줄 수 있을 테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수정 법안에 대한 지금 현재 통과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자료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내일 금요일 방송을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